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테마가 다 이제 밀렸고요. 그 제약 바이오, 백신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화권 증시가 유독 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코로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도 코로나 막 유행할 때 그 들썩였던 테마주들, 호흡기 관련 기업, 진단 키트 관련 기업, 이들이 일단은 오늘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를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가 고민할 건 사실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이제 수혜주보다 피해주가 많을 것 같고 오늘도 보면 관련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매출 비중 높은 화장품 관련주도 여전히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로드랩 같은 이제 미국향이 좀 강한 쪽은 여전히 괜찮고 일본 쪽이 강한 쪽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또 중국 쪽이 강한 쪽은 여전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갈 수 있는데 중국 쪽이 비중 높은 화장품, 의류, 옷 관련 기업들이 좀 약한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미국에 있는 백신 기업들은 수혜를 받지만 우리 회사 중에 보면 호흡기 관련된 메가이시스가 상한가를 아까 갔다가 풀리긴 했는데 그 종목은 그럼 중국 때문에 올랐냐 보면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지원한다고 해서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건 또 보면 그래서 약간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중국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단키트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백신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백신은 근데 많이 남아있죠. 지금 현재 재고도 많고 언제든지 미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중국의 그 코로나19 재확산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내부적인 상황이 이렇게 보도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쓴다라는 보도. 이게 우리 쪽은 약간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을 되게 부각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저쪽에선 당연히 통제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를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재확산이 생각보다 예전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될 가능성은 이제 가능성이 나온 거지 제가 볼 때는 진압은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영향력이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라고 보셨고, 그 한알령 쪽 관련해서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알령이 다시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일단 TV 프로그램 쪽에 뭔가 이슈가 있나 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알령이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관계에 그닥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어제 이제 하이브가 중국 텐센트 뮤직이랑 같이 또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도 있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해 제스처를 그쪽에서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오로지 미국 편만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G7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하는 공동성명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약간 조금 뒤로 발을 빼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뒤로 발을 빼면서 중국과 뒤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무조건 돈만 다 벌어갈 수 있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중국의 기조일 거고
그 제가 그래서 항상 중국 관련주들은 지금 당분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정치적인 리스크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도 지금 안 열리고 뭐도 안 열리고 뭐 예. 그다음에 정영화 씨도 출연하다가 갑자기 오지 말라 그러고 그 뭐 TV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원래는 이제 촬영을 시작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게 분투하라 신학생 일반이라는 예. 제목인데 한국어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 출연자 목록에 원래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귀국하셨다고. 갑자기 이제 그런가 봐요. 네. 이제 그게 한알령이라는 것 자체가 예.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한 거론은 번도 안 없습니다. 됐어요. 예.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런 기조를 읽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조는 뭐 밑에서 알아서 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금 전달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그러면 우호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해줄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외교라는 건 결국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탈중국하고 우리는 미국 편 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래도 난 한국이 좋아하고 이렇게 덤빌 수 있는 나라들은 아니니까, 그럼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피해가 더 크지 사실은 이득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피해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시고 좀 시장에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이 이슈를 그냥 차치하고 나서 보면 주가의 반응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화장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안에서도 해외 다른 글로벌 매출처가 다양화된 기업들은 괜찮은데 중국 비중이 있는 쪽은 좀 약한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다른 쪽으로 넓은 그런 기업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도.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유통회사 중에 실리콘투는 중국 매출이 제로고요. 그다음에 코스메카 잉글우드랩을 갖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잉글우드랩도 그렇고 결국엔 미국이 기반이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여전히 뭐 피해를 받는 건 없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ISC 패밀리 예, ISC 패밀리?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매출 비중이 워낙 거긴 높죠. 뭐 오늘도 뭐 일본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일본에서 예. 그 한국식 메이크업이 붐이래요. 예, 로맨인가 뭐 예, 롬앤 로맨 예. 예. 저도 그 브랜드 만드는 저는 쓰질 회사예요. 않고 기사만 보니까 이게 예. 근데 아니 그건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예, 저는 로맨이 질문 뭐, 주시면, 예. 예, 뭐 1위를 했다, 뭐 조사에서 1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화장품이라고 다 묶어서 보시면 안 되고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냐,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중국 관련 종목들은. 예,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관계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나 그렇지. 불확실성을 굳이 투자할 맞습니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가는 전략. 화장품 좀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이나 일본 비중 높은 기업으로. 그렇죠. 뭐 저는 뭐 실리콘투도 뭐 매매를 했었고 뭐 예. 여러 가지 종목을 했는데 중국 쪽 매출 비중 높은 회사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괜찮다고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진격의 K푸드. 아는 맛이 가장 무서운데 우리나라 라면 이런 쪽이 굉장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아시아권의 비중이 좀 높았다 그러면 최근 이제 미국 등지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쪽도 보겠습니다. 이제 소비량 자체가 점차 늘어나는데 이게 아는 맛이 무섭다는 표현처럼 해외에서 한국의 라면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네.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실적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네. 네, 일단 앵커님 말에서 오류가 있어서 어떤 오류요? 네. 우리 라면 맛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요? 예. 맛이 다른가요? 네, 맛이 해외는?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에 있는 신라면 한번 드셔보시면 건더기 스프가 훨씬 더 많고요. 맛도 조금 다르고. 맛이 달라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예.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블랙 라면, 신라면 블랙 이게 또 오히려 더 잘 팔립니다. 약간 어디서요? 순하죠.
미국에서는 블랙이 요즘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지화 전략을 잘하고 있고 해외에서 진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물론 이제 뭐 챌린지 성격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매운 걸로 불닭볶음면이 그렇죠. 온라인상으로 화제가 되면서 매운맛 누가 잘 먹나 요거 약간 챌린지가 이게 됐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3, 4년씩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요? 예. 일단 이제 삼양식품도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는데 삼양식품은 이제 본인의 원래 그 맛대로 가는 건데도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농심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고 예.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미국 성장률은 거의 뭐 해마다 20에서 30%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장도 하나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농심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국내에서 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사실 가격은 올렸는데 가격을 10% 이상 올렸죠. 예. 네, 올렸는데 원가는 지금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게 마진율 당연히 좋아지겠죠. 음식료주가 과거에 이런 패턴 때 그 이익을 많이 남겼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K푸드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예. 반면에 이제 국내에 조금 정착되어 있는 뭐 오뚜기라든지 이쪽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과자 쪽은 여전히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역시 오리온이 제일 잘하고 있고요. 예. 베트남, 중국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제사상에도 그 초코파이 올라간다면서요. 아, 베트남인가? 다른 중. 지금 그 시기는 좀 예. 지났고요. 지났어요? 예, 지금은 이제 베트남 1등 쌀과자가 오리온 겁니다. 예. 그게 뭐죠? 안입니다. 안. AN. 예. 우리나라에도 파나요? 안 팝니다. 예. 오,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트렌드가 있었군요. 네, 해외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시는지 토픽 하나 듣고 싶고, 지금 이제 테마주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일단 뭐 라면 쪽에서는 지금 라면들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지고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내수 중심의 회사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해외 진출을 한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CJ 제일지당도 사실 라이신 때문에 안 좋았지 예. 해외 진출에서는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만두, 냉동 만두. 네, 비비고도 네, 잘하고 있고 맞아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냉동 피자부터 피자. 시작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탑픽으로는 농심을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농심. 그리고 이제 과자 쪽이나 이쪽은 뭐 오리온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농심과 오리온. 예. 최선주로 2개 꼽아 주셨습니다. 요거 육계 수산 곡물 테마, 농업 테마 이런 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오늘 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오염수 방류 뭐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지금 이러면 당장 뭐 회도 안 먹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산물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예. 그럼 그 대체가 뭐가 나올 거고 그러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예. 오, 그런가요? 네.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는 먹는데 소고기, 예. 돼지고기는 안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 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육계 관련주들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수산 관련된 회사들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 수산 테마는. 예, 심리가 좀 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을 때 예. 한동안 저도 한 1년 넘게 뭘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수산물을. 수산물을요? 네. 저 수산물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산물 좀 소비 힘들 것 1위 같아요. 국가입니다. 원래 1위가 일본이었는데 우리가 탈환을 했는데 예. 2위가 일본인데 두 나라가 이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하셔야 되고 예. 그럼 단백질을 거기서 주로 섭취하시던 분들은 다른 데서 또 먹어야 되니까 대체를 해야 되면 결국에는 좀 가장 빠른 게 육계가 아닐까. 육계. 육계. 곡물 테마는 왜 움직이는 걸까요? 곡물 테마는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다시 뭐 어쩌고 된다 뭐 나오지만 또 러시아가 지금 안에서 반 러시아 반군들도 관련돼서 다른 전선이 또 펼쳐지면서 예.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쪽 전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언제든지 이제 뭐 흑해 곡물협정 이런 것들은 파기될 수 있지 않냐? 뭐 아니면 60일 뒤 연장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제 6개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타픽으로는 뭐로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하림은 좀 그렇고요. 하림은 왜 그래요? 한번 좀 그 거기가 연관이 돼 있었죠. 전에 CFD 관련된 사건, 거기에 같이 마지막에 좀 연관된 회사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 외에 6개 종목도 찾아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복날 다가오면 한 번씩 6회 그렇죠. 테마 이제 언급은 많이 될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건설주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4월에도 당잠사에서 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최악이라는 또 다른 희망. 반도체, 건설, 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최악이었죠. PBR 대부분 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바닥권. 뭐 최악을 향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카타르나 뭐 샤힌 프로젝트나 리비아 이런 쪽에 이제 수주가 들려오면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근데 여기 키워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수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영증권의 최선우주, 현대건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건설 중소형주가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건설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닥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진 않고 있고요. 굳이 건설주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보면 만약에 굳이 한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건설은 탑픽이 아니고요. 현대건설이 잠깐 좀 좋았던 적은 그나마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돼서 그쪽에서 이제 1차적으로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직 그쪽은 좀 요원하죠. 언제 그게 삽을 뜨고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미국에 우리가 장비나 이런 부품들은 보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건설사가 그 공사를 따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사실 그런가요? 지금 중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국가에서 보통 지금 바라고 있는 데가 대부분 다 중동권인데 중동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굉장히 또 크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까지 수혜가 올 가능성이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전 있고요. 100% 보장된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집중하는 이유가 중동 쪽은 이미 중국 애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요즘 그 두 쪽의 좋죠, 사이가 사이가. 지금 사실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중동 특수를 많이 누렸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지점. 그래서 중동권에서는 이제 중국이 못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런 플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좀 복합하고 좀 어려운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줄 텐데 하겠죠. 그래서 많이 지금 거론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렇죠. 그나마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쪽은 지금 사실은 뭐 수소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탄소 포집 CCUS 관련돼서도 굉장히 그 기술력을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건설 사업부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중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 쪽 관련된 걸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건설 관련된 걸 산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삼부토건이 제일 좋지 않겠나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건설 들어가기 전에 깔리는 게 토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님과 또 관계도 좋고 그 회사가 그러면 아마 뭐 그쪽으로 좀 지원해주지 않겠나. 예전에 한번 또 얘기가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아마 저쪽이 좀 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급등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도 해주신 거예요. 그 관련돼 있습니다. 굳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선 삼부토건, 뭐 건설에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건설이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매력적일 수가 없는 게 금리도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프로젝트들이 지금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뭐 하더라도 지금 건설 분양도 미루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호기를 맞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만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러면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급하지 않은 거는 안 하겠죠. 그러면 어디가 좀 괜찮아요? 이런 환경에서 좋은 섹터라고 하면요. 갑자기 지금 뭐 금리나 뭐 네. 주변 대외 여건이나 이런 네.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보는 게 이제 좋을까요? 금리가 떨어질 거를 기대하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예. 뭐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그동안 좋았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이클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보면 반도체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런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저희 다음 오셨을 때 이제 반도체 준비해서 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